안녕하십니까. 국립스포츠박물관 학술대회 오전 사회를 맡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 팀장 정남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국립스포츠박물관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립스포츠박물관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체육학회의 전현직 학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신욱 25대 한국체육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도균 27대 한국체육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한경 현 28대 한국체육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도헌 대구 스포츠기념관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차남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념사업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영주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현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은 조현재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36회 36차 서울올림픽 우리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여러분 서울올림픽 36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전은 9월 여러분 다 아시죠? 88년 9월 17일이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날이었고요. 올해가 36번째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제 이 뜻깊은 이제 서울 올림픽 기념 주간에 국립 스포츠 박물관 학술 대회를 열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추석을 앞두고 정말 바쁜 시간에 또 2학기 또 개강도 했는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는 우리 강신욱, 김도균, 이한경 전임 우리 한국체육학회장님 그리고 이상현 하키 협회장님 그리고 또 여러 그 대구 광교 박물관 스포츠 박물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36년이 지났습니다는 서울 올림픽의 감동은 아직도 그 생생하게 살아 있고요. 또 서울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많은 유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진국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이게 좀 늦긴 했습니다는 그 우리 국립 서울 올림픽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국립 스포츠 박물관이 지금 바로 우리 올림픽 회관 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제 방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지붕까지 이제 골조가 다 되었고요. 금년 연말이면 건축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제 전시 공사가 되면 2026년 아마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이 박물관은 또 특히 스포츠 박물관 또 국립 스포츠 박물관은 우리에게 스포츠계, 우리 한국 스포츠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 스포츠 박물관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을 넘어서 스포츠 강국을 또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세계 최강의 우리가 국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무형의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립 스포츠 박물관에 거는 기대는 제가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아마 우리 국립 스포츠 박물관이 열게 되면 단순한 스포츠 박물관으로 기능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르게 만든 그 원동력을 되살려서 서울 올림픽이 남긴 특히 무형의 유산을 살려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평화롭게 이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박물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건축 부분에 많은 또 자문을 해주시고 우리 국립스포츠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중앙대학교 손한 교수님 오늘 기자 발제를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어떤 그 전시와 또 유물 수집 그리고 건축 공사 등등 해서 10여 년 동안 우리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스포츠 한국체육학회와 또 관련 학회 많은 교수님들께서 또 많은 또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아름아름해서 우리 스포츠 박물관이 앞으로 열면 전시를 해야 될 유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체육공단 이사장으로서 이 스포츠 박물관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뜻깊은 국립스포츠박물관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 또 한국체육학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박물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는 어제 우리 서울올림픽 기념 36주년 기념식 이어서 우리 국립 스포츠 박물관이 지향해야 될 관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했던 그 서울올림픽 전시관과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한 2배 정도로 늘어나지만 그간의 서울올림픽 기념관의 서울올림픽 남긴 유산을 단순히 이렇게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 정신을 통해서 스포츠 올림픽 레거시 통해서 전 세계의 전 세계를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하는 무형의 올림픽 레거시를 선도하는 우리 국립 스포츠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두 우리 스포츠계에 있는 학계 우리 교수님들 또 박물관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스포츠 협회에 계신 분들 또 그 스포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뭐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런 원대한 우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는 폭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또 이제 가을이 오겠습니다는 바쁜 시간에 또 틈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에 앞서 빠른 진행을 위하여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및 발표 토론자, 학회 관계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내빈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학술대회 시작을 알리는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중앙대학교 손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한 교수님께서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유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손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손한입니다. 아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0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추진자문위원회가 생긴 지가 2016년도에 발족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우선 이제 유산, 유물. 처음에는 제가 유물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요즘 예전에 문화재청도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래서 아마 이제 유사로서 아마 주제를 이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유산, 유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산은
그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뭐 물건 또는 문화를 이제 지칭하고, 유산은 그 후대에 남겨진 물건을 이렇게 이제 그 의미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산이 유물보다는 조금 그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 유물 관련해서 뭐 다른 외국의 그런 자료보다는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이제 석굴암, 뭐 불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의 그 이제 그 벽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뭐 유산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유산에 이제 그 제가 조금 이제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이제 유산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우선 그러면 유산을 그럼 우리가 왜 수집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그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이제 좀 수집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영원히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라든지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그 사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런 유산 수집의 필요성을 이제 느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사료란 말이 나오는데, 사료는 이제 역사적 그 자료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등등 수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체육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돼서 이 유산을 수집을 어떻게 하고 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을 좀 제가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뭐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체육사 연구를 쭉 해오면서 그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어떻게 사료들을 수집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이제 이 수집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종류는 크게 이제 학교 체육, 엘리트 스포츠, 생활 스포츠 이렇게 그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제 고대부터 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현대까지. 근데 사실 이제 근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무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지금 실제로 우리들이 즐기고 하는 이런 스포츠는 이제 근대 개화기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들은 개화기 때부터 제가 이제 수집한 사료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을 이제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기증을 받든지 또는 이제 복제를 한다든지 대여, 위탁, 발굴 등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구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는 일입니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이제 옥션이죠. 코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서양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물론 그 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옥션을 통해서 이제 많이 물건들을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서점, 우리 흔히들 헌책방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인사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동 지하상가에 가면은 또 여러 유물들을 또 그 유산 유물들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헌책방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손쉽게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또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이제 유물 공개 구입 공고를 이제 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유산의 종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학교 체육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909년,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이제 그 체육 관련 서적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체육이란 말보다는 체조란 말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 혼동대에 사용하다가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제 지금은 체육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체조라 그러면 우리가 또 그 학생들은 기계 체조를 생각 많이 하는데 체육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품을 팔아서 이 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유산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1909년도에 나온 이런 그 책자들은 그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학부죠. 지금 교육부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학교 체조 교수서 그러니까 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했던 이제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그 당시에 발행됐던 그 사진 엽서들입니다. 운동회 했던 그런 모습이고 또 가운데는 운동회에서 입상했을 때 나눠졌던 상장, 그 밑에는 또 운동회 했을 때 입장권, 또 오른쪽은 운동회 했을 때의 당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는 이런 그 이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학교 수업에서 했던 그 일제 말기의 한국 시민 체조, 그러니까 그 목금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그 전시 체제하에서 이제 일제 총독부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마 여러분들 연배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 이제 체력장 했을 때 체력장 하고 난 다음에 각 종목의 기록들 그러니까 체력 검정증이라 그래서 이제 발행된 거고 오른쪽은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그 이제 체육 수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용어가 체육, 체조가 아니라 체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학생들의 뭐 체력 향상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오로지 그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련이라는 그런 용어로 또 이제 바꾼 이런 모습들도 이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엘리트 스포츠인데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제일 그 왼쪽 위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라 할 수 있는 효창원 골프장, 오른쪽은 최초의 해수욕장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그 밑은 이제 원산의 신풍리 스키장, 그 왼쪽은 그 부산에 있는 그 대정공원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없어지고 아마 남아 있는 거는 원산의 스키장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부산 송도 해수욕장은 지금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이제 지금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전신인 경성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부산 구덕 운동장, 그 밑에는 이제 대구 그 야구장, 그 왼쪽은 그 지금 없어진 그 경성 운동장 수영장입니다. 이런 그 시설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경기 대회를 이제 개최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조선체육회 말고 또 일본인이 만든 조선체육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선체육협회에서 했던 가장 큰 행사가 조선신궁 경기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왔던 이런 그 이제 유산들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이제 5종 경기의 그 우승자 트로피입니다. 192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오른쪽은 조그마한 메달인데 참가했던 선수들에게 그 배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은 이제 조선신궁 경기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봉찬체육대회로 바뀌는데 그때 대회 프로그램 그 책자고 오른쪽은 그 대회에서 우승한 그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산들을 통해서 당시의 그 이제 체육 스포츠 활동을 좀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또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육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책들도 발행이 됐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우리나라 역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서상천 씨가 현대체력정진법, 그다음에 현대철봉운동법, 그리고 또 김보영 씨가 쓴 정말체조법, 정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덴마크 체조법을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운동 선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뭐 건강이라든지 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이제 책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이제 조선 야구사. 어떻게 보면은 종목사로서는 우리나라 뭐 최초의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최초의 책자가 아닌가. 물론 이제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일본에서 발행됐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일본 농구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상백 씨가 1930년에 지도 농구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런 책자를 썼습니다. 대개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에 이릅니다. 사진하고 곁들여서 농구에 대한 것을 소개를 이제 해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각종 잡지인데 신동아라는 잡지는 지금도 발행이 됩니다. 근데 1934년 3월호에는 스포츠 특집으로 해서 주로 스포츠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각종 스포츠 단체들, 그 다음에 화보. 제가 여기 이제 화보를 해놓은 거는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에 대한체육회 설립 100회가 100주년이 됐는데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시구식을 했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됐고 1926년에 제7회 전조선 야구대회 때 시구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잘못된 것을 좀 오류랄까 오기를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발행된 권투조선, 창간호 이런 이제 잡지들도 이제 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스포츠입니다. 생활 스포츠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3대 리조트 시설이라는 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북한에 있는 원산의 송도원, 인천의 월미도, 부산 해운대 거기에서 각종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이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증입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여러 이제 기증들을 이제 많이 받는데 개인이라든지 또 단체를 통해서 유물을 어떻게 보면 대가 없이 이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는데 빙상의 김정현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 참가자입니다. 스케이트 선수인데 1936년 동계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기증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서윤복 선생님이 그때 받았던 메달을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메달은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2021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IOC 부위원장을 지내셨던 김은용 선생님께서 이제 또 유족들이 기증을 해주셨고, 오른쪽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역도의 창시자 서상천 손자분이 장충동에 가면 엠버스더 호텔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물을 이제 스포츠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더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증을 받기 위해서 스포츠 박물관에 이제 관계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제입니다. 이제 복제는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본래 모습하고 똑같이 이제 만듭니다. 이제 유산의 손상이라든지 또 혹시 누가 또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또 돈도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서울 올림픽의 동메달, 그다음에 피파 월드컵 트로피 이런 이제 복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시할 때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유물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선수권적인데 이게 상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메달인데 전조선 육상 경기대회에서 줬던 이제 상장이고, 오른쪽은 1938년 그러니까 조선체육회에서 전조선 종합경기대회 때 수여했던 우승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릉에 있는 한국체육박물관에서 여러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대여를 이제 많이들 이제 해주고 지금까지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탁입니다. 일정 기간 이제 유물을 이제 맡아서 관리를 이제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굴이죠. 우리가 발굴이라 그러면은 이 고고학 부분 땅을 파가지고 옛날에 유적지라 찾고 이런데, 또 그 외의 의미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낸다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개하면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침에 그날따라 좀 일찍 갔는데 휴지통에 이 논문 표지가 한 페이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주웠습니다. 봤는데 일본의 골프사 연구가가 우리나라 골프에 대해서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참고 문헌을 보고 이런 이제 사용했던 사료들을 좀 찾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2016년도 1월 달에 일본 골프 협회에 관련된 골프 잡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겨울방학 때 일본 도쿄로 가서 골프 협회의 골프 잡지를 싹 찾아가지고 그때 제가 복사했던 사료들입니다. 이제 골프돔이라는 잡지인데, 당시에 경성 골프 군자리에 있었던 골프장,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구에 만들었던 골프장, 이런 사진이랑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골프돔뿐만 아니라 골프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그 골프 잡지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조선 골프 소사라는 한 10페이지 좀 넘게 이제 우리나라의 골프 역사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골프 협회 또는 골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료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이 해석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골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골핑이라는 또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일본에 만들어졌던 조선 골프 연맹 기관지죠, 클럽 라이프라는 잡지에 대한 또 소개글이 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사료들을 수집해서 학술대에 발표도 하고 투고 논문도 쓰고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때 2021년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 골프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뒤에 부록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골프 소사의 전체 내용을 제가 완역을 해서 제가 일부러 뒤에 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골프 잡지 사고 골프 연구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나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은 이제 크게 전시, 해제, 아카이브, 번역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크게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 기획 전시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설 전시는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대표 소장품을 바탕으로 전시를 이제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다음 기획 전시는 좀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 전시를 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유물 유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록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이제 발행된 도록들을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한국 스포츠 땀으로 쓴 역사,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88 올림픽과 서울, 그리고 올
작년 연말 올 초에 걸쳐서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야구, 세리라 뭐 야구 도시 부산의 함성에서 이제 이런 그 전시하면서 도록들이 발행이 됐습니다. 뭐 수원 광교박물관에서도 이제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전시하고 도록이 발간이 됐었고, 또 전국 체육대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또 올림픽 그 서울 종합경기장 안에 부스를 만들어서 또 전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니라 일반 박물관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획 전시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제입니다. 이제 해제란 말은 이제 주로 교육이라든지 연구 그리고 전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이제 유산들을 가지고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1년에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근대문화유산 체육 분야 목록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분된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사진, 유물 이름부터 쭉 해서 이 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치 평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그 유산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 표지고 오른쪽은 제1회 전조선 권투 선수권대회에 나왔던 메달입니다. 그 메달에 대해서 특징이라든지 그런 체육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연구자들이 쭉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또 이제 전시 콘텐츠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들은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보는 게 특징이나 참고사항, 즉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체육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표지고 오른쪽은 이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갈 때 기차를 탔을 때 그 기차 승차 티켓입니다. 티켓. 송기정 기념관에 있는 거를 그때 당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국립체육박물관, 지금은 이제 국립스포츠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전시 대상 수집한 소장품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현재 1차, 2차, 3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육사적 의미도 있지만 그 유산에 대한 핵심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연구자의 의견도 이제 담았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 3차는 제가 표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차, 2차를 제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표지하고 안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45개에서 한 50개 정도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얘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는 이제 말 그대로 요즘 이제 디지털 AI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들에 대한 유산에 대한 전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손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이 창간호부터 아마 1999년도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돌렸습니다. 그럼 화장실도 못 갑니다. 밥도 못 먹으러 가고. 왜? 뒤에 마이크로필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찾기도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종 사료들이 책자부터 보고서, 신문, 잡지 등등 해서 다 이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데 이제 접근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역입니다. 번역 또한 이제 교육 및 연구 이제 자료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제 조선 야구사라는 책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2016년도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이유는 우리나라 야구 도입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조금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도 안 받고 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좀 불타고 올라 있을 때 열정이 가득해 가지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후학들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죠? 시간 괜찮아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예,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포츠 유산 그러면 평소에 좀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어떤 큰 행사 있을 때나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질 뿐이지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포츠 역사, 유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뿌리 찾는 일이다. 즉 체육 스포츠의 정체성을 확립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는 발로 쓴다. 그만큼 많이 뛰어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그만큼 중시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했을 때는 수집한 유산들을 놔두면 그냥 사장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자료, 전시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런 유산의 수집을 통해서 이런 유산들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이제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스포츠 뿌리 찾기 활동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건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2026년에 이제 개관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이 원고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좋은 말이 있길래,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체험한 것은 이해한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좀 잘 개관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 교수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스포츠 유산의 종류와 그 가치,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32분이며 다음 발표는 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홀 뒷부분에 간단한 다가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1시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시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를 바라려면 그거의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종목 단체들에서는 역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고 있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유물이 발견되면 그 유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사람이 이 메달을 받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으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백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단체에서는 그 과거의 데이터까지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자료마저 폐기가 되고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체육박물관에서는 이런 보이는 유물뿐만 아니라 기록
데이터 발굴 그리고 정리하는 사업을 같이 좀 협회 연맹하고 같이 하시면 더욱더 그 유물의 빛을 더 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